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음 단계로 이제 후드 집업으로 한번 디자인 변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제가 후드 집업으로 디자인 변형을 해볼 건데 변형하기 앞서서 먼저 레퍼런스 이미지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이제 한 판으로 앞판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집업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앞판에 절개가 들어갈 거고요. 그 이제 나눠진 부분을 지퍼로 저희가 닫아줄 예정입니다. 자, 이 지퍼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허리 밴드까지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상을 보면은 허리 밴드가 지금 앞쪽에 보면은 절개가 없어요. 그래서 허리 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몸판과 허리 밴드가 연결된 위치를 수정을 해서 허리 밴드 옆선이 중심으로 오게 바꿔준 다음에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주머니까지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제일 먼저 허리 밴드 패턴의 재봉선을 수정을 해서 사이드가 앞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먼저 패턴 창으로 가볼게요. 자, 허리 패턴 선택하시고 이렇게 놓아줄게요. 자, 그래서 재봉선 수정 툴, 에딧 소잉 툴을 클릭을 해서 일단은 어떤 식으로 봉제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판 패턴의 아랫부분, 자, 허리 패턴과 연결된 재봉선을 한번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재봉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근데 저희는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재봉선을 어떤 식으로 수정할 건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 아래쪽에 있는 재봉선을 이렇게 중심이 가운데에 올 수 있도록 자, 이 부분에 저희가 연결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재봉선은 또 차례대로 연결을 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 뒷판은 그 옆에 연결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 재봉선도 똑같이 연결. 그리고 남은 한 바퀴 돌아서 넘어오는 재봉선은 앞판의 반대쪽에 이렇게 연결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일단은 기존의 허리 패턴과 연결되어 있는 몸판의 재봉선들을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에딧 소잉 툴로 재봉선을 클릭을 해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게 되면은 일단은 몸판과 연결된 허리 패턴의 재봉선이 모두 지워졌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그림으로만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얘를 배치를 해보고 어떤 식으로 재봉이 될지 한번 확인을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배치 포인트 한 번만 다시 켜주시고요. 자, 키셨으면은 아바타 창에서 허리 패턴 자, 선택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중심이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뒤쪽에 있는 배치 포인트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허리 패턴이 이렇게 앞으로 모이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어디 재봉될지 확인하는 방법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패턴 3D 창에서 패턴의 어느 부분이 어디에 연결될지 헷갈릴 때는 이제 피킹 포인트라는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자, 제가 패턴 창에서 패턴의 특정 부분을 선택을 했어요. 자, 저는 이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허리 패턴의 끝부분 선택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제가 3D 창에서 선택한 이 부분이 패턴 창에서 어떻게 디스플레이가 되냐면 자, 이렇게 파란색 피킹 포인트로 제가 3D 창에서 선택했던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이 앞중심과 앞판의 아랫부분과 연결이 돼야 되니까 클릭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제가 3D 창에서 선택했던 이 부분이 패턴에서는 여기구나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턴을 배치해 놓고 봉제를 어디가 어떻게 붙어야 될지 헷갈리실 때는 3D 창에서 클릭해 가면서 패턴 창에서 봉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다시 이제 세그먼트 소잉 툴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봉선을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돌려서 자, 이 부분이 3D 창에서 자, 여기에 연결돼야 되구나 라고 이제 피킹 포인트를 활용을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클릭. 자, 여기도 똑같이 선택해보고 그러면 얘가 이 부분과 연결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피킹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려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봉제가 끝이 났어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패턴을 접어서 시뮬레이션 하려고 보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이 차렷 자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손가락이 허리 패턴을 뚫고 나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물론 시뮬레이션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시뮬레이션이 꼬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패턴을 배치해 놓고 이 배치된 상태에서 패턴의 옵셋을 수정하는 방법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배치 포인트로 배치한 허리 패턴을 선택해 주시고, 자, 프로퍼티 에디터 창으로 가볼게요. 자, 가게 되면은, 자, 이렇게 어레인지먼트 옵션이 보이실 거예요. 찾으셨나요? 네,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수정할 옵셋이 있습니다. 옵셋도 찾으셨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옵셋이 50으로 설정이 되는데 얘를 조절하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수치를 늘리면은 패턴의 벌어지는 정도가 커졌다가 또 낮추면 작아졌다가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처음엔 이렇게 하니까 손가락에 걸려 있죠. 이럴 때는 옵셋을 줄여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패턴을 저희가 아까 했던 것처럼 반으로 접어 주시고요.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턴의 중심이 앞으로 돌아왔죠. 자, 여기까지 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음으로 해줄 게 한 판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앞판을 저희가 반으로 절개를 해서 지퍼로 닫아줄 거예요. 자, 근데 자, 일단 자르기 앞서서 후드의 앞 중심 쪽을 보니 지금 분량이 이렇게 서로 교차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교차된 만큼의 분량을 잘라낸 다음에 앞중심을, 패턴의 앞판의 중심을 잘라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패턴으로 가볼게요. 자, 패턴으로 가면 교차되어 있는 분량, 자, 이만큼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헷갈리시면 이렇게 재봉선을 클릭해 보면은, 자, 중심에서 이만큼 이제 교차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후드의 머리 패턴의, 머리 패턴의 요만큼, 자, 요만큼을 잘라낼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만큼 잘라낼 건데, 제가 잘라내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크게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첫 번째 방법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저희가 offset as internal line 기능 기억나시나요? 자, 외곽선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자리에 내부 선분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그 기능을 사용해서 내부 선분을 그린 다음에 잘라내 버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는지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내부 선분을 띄울 간격을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때는 Edit Pattern 툴 선택해 주시고, 자, 교차되는 분량 클릭해 보면은 0.501인치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0.501인치 확인해 주시고, 자, 이 패턴의 외곽선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Offset as Internal Line 기능 여기 있죠. 클릭한 다음에 디스턴스를 0.501 그리고 OK를 눌러주시면 0.501만큼 떨어진 자리에 내부 선분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은 간단합니다. 그 내부 선분을 기준으로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준 다음에 컷 해주시면 교차된 분량만큼 패턴이 떨어져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친구를 딜리트 해주시고 시뮬레이션 하면은 이렇게 패턴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얘도 똑같이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주시면 자, 양쪽에 떨어져 나온 부분을 딜리트하게 되면은 이제 패턴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게 되죠. 여기까지는 다들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제가 두 번째 방법도 이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 거냐? 자, 이제 교차된 분량의
여기 직선 포인트 보이시죠?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기준으로 저희가 내부 선분을 직접 그려서 자를 분량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때는 자, 인터널 폴리곤 라인 툴 선택해 주시고 일단은 여기 교차되는 분량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클릭한 다음에 직접 컨트롤 키를 사용을 해서 곡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때는 이제 잘리는 모양을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잘리는 분량을 직접 만들어서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컷 해주고 잘려 나온 분량은 그냥 지워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Offset as Internal Line 기능을 사용해서 한번 잘라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차되는 분량 확인하기 위해서 Edit 패턴 툴로 교차되는 부분 클릭을 해보면 0.501인치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패턴 후드의 앞부분 외곽선 선택해 주시고 이 외곽선을 기준으로 0.501인치만큼 떨어진 자리에 내부 선분을 만들 거예요. 자, 선택된 외곽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고 Offset as Internal Line 선택하면은 저희가 거리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죠. 자, 0.501인치 그리고 OK 눌러주시면 내부 선분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해당 내부 선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컷 눌러주시면 저희가 그렸던 분량만큼 패턴이 떨어져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떨어져 나온 패턴 선택해 주시고 딜릿 눌러주시면 지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시뮬레이션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판으로 가볼게요. 자, 앞판의 중심 보면은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잘려져 나오고 지금 봉제가 끝까지 연결 안 된 부분이 중심 쪽으로 끝까지 연결 안 된 부분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에는 저희가 재봉선 Edit Sewing 툴을 사용을 해서 재봉선을 조금 더 연장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Edit Sewing 툴로 연장하고 싶은 재봉선 클릭한 다음에 클릭하게 되면은 재봉선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포인트가 있죠. 자, 이 포인트를 클릭 드래그해서 중심 포인트까지 양쪽 다 연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깔끔하게 교차되는 분량을 잘라내었고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저희가 이제 앞판의 패널을 두 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중심에 검은색 직선점이 이렇게 아래 위로 두 개가 있죠. 자, 이 친구들을 이어주는 내부 선분을 그어준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을 컷 앤 소우를 해서 패널을 양쪽으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널 폴리곤 라인 툴 선택해 주시고 정중앙에 있는 아래 위에 두 포인트를 이어줄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방금 만든 내부 선분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컷 앤 소우 해서 패널을 나눠주었습니다. 자, 이제 아바타 창에서도 클릭해 보면은 한 판이었던 패널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퍼를 한번 달기 전에 지금 앞판 패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뉘었어요. 네, 나눴는데 지금 보면 시메트릭이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친구들을 시메트릭을 걸어줄 건데 그 시메트릭 거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보셨듯이 앞판에 포켓이 이렇게 두 개가 달릴 거예요. 자, 근데 물론 시메트릭을 걸지 않고 포켓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줘도 되지만 시메트릭을 걸어주는 이유는 반대쪽에 포켓을 그리더라도 나머지 반대쪽에는 이제 저절로 그려지기 때문에 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시메트릭을 걸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패턴을 복사 붙여넣기 할 때만 시메트릭을 써봤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똑같은 패턴이 두 개 있을 때 시메트릭을 거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시메트릭을 걸고 싶은 패턴을 두 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패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은 저희는 항상 이 클론 파트만 써보았는데 자, 이번에는 이 친구를 쓰는 게 아니라 Apply Linked Editing이라는 파트 보이시죠?
자, 아래 보시면은 Symmetric Pattern with Sewing이 있습니다. 자, 이 친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시메트릭이 걸려 있지 않은 패턴에 시메트릭이 걸리게 됩니다. 다들 되시죠? 자, 근데 제가 이 작업을 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을 알려드리면, 자, 이 친구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똑같은 크기의 패턴일 경우에만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크기가 각기 다른 두 가지의 패턴을 시메트릭이 걸려고 하면은 경고창이 뜰 거예요. 그때는 이 작업이 제한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퍼를 달 거예요. 자, 이제 지퍼를 달기 위해서는 지금 소잉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앞중심의 재봉선을 뜯어줄 거예요. 자, 그럼 재봉선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 창에서 Edit Sewing Tool 선택해 주시고 앞중심에 연결되어 있던 재봉선을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줄게요. 자, 시뮬레이트 해보면은, 자, 앞은 지웠는데, 허리는 지금 똑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고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는 허리 패턴 가서 양옆을 연결해주는 이 재봉선을 지워서 앞에 트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지퍼를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마 지퍼 다는 방법 쉽게 알고 계셔서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바타 창에서 지퍼 툴, 단추 잠그기 툴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지퍼 툴 선택해 주시고, 자, 시작해야 되는 부분 클릭,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일단 반대쪽 지퍼날 끝부분에 가서 더블 클릭. 자, 그리고 다시 시작점 클릭. 자, 끝내야 되는 부분 가셔서 더블 클릭. 그리고 시뮬레이트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지퍼가 달리게 되죠. 자, 다 되셨으면은,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주머니 패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앞에 절개까지 넣고, 지퍼까지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보셨던 이 주머니 패턴을 그냥 러프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패턴 창에서 앞판을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앞판으로 가서 저희가 주머니 패턴을 만들어 볼 건데, 주머니 패턴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 미리 설명을 드리면, 패턴에 인터널 폴리곤 라인 툴, 내부 도형 툴로, 내부 선분 툴로 이런 식으로 모양을 그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양대로 저희가 패턴으로 떠내볼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지 한번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인터널 폴리곤 라인 툴 선택을 해 주시고, 자, 원하시는 위치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원하시는 위치 가셔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한 다음에 자, Shift 키 누르면 수평으로 움직이실 수가 있죠. 자, 수평으로 움직여 주시고, 자, 원하시는 포켓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곽선까지, 자, 제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틀만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모양 안에 보시면은, 자, 포켓 틀이 있죠. 이 틀이랑 똑같은 모양의 패턴을 떠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트레이스 툴을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자, 트레이스 툴 선택을 해주시고, 자, 포켓 모양이 모두 포함되게 이렇게 선택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선택한 선분 중에서는 포켓 모양이 닫힌 도형이 되겠죠. 자, 여기서 선택된 선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선택해 주시면은, 자, 트레이스에 관한 메뉴가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는 맨 위에 트레이스에서 패턴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트레이스에서 패턴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선택한 선분에서 닫힌 도형과 똑같은 크기의 패턴이 따라 나오게 되죠. 여기서 패턴 밖에서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렸던 패턴 모양과 똑같은 모양의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간단해요. 이 포켓을 몸판에 재봉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때 뭐 손이 들어가는 이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몸판에 재봉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직접 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봉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직접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포켓 하나가 다 만들어졌으면
저희는 대칭된 패턴에 똑같은 포켓을 복사 붙여넣기 해줘야겠죠. 자, 이때는 포켓 패턴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우클릭 한 다음에 Symmetric Pattern with Sewing, 이때는 클론 메뉴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Symmetric Pattern with Sewing으로 반대편에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머지 포켓 대칭 복제 하셨으면은 자, 이 두 패턴 선택해 주시고 패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제 배치를 할 건데, 자, 슈퍼임포즈 기능 사용하면은 좀 더 편리하게 배치하실 수 있겠죠. 자, 이때는 저희가 몸판 겉에 달리는 주머니를 만들었으니까 슈퍼임포즈 오버를 사용을 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뮬레이션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머니의 디테일 패턴만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패턴에서 이 디테일 패턴을 만들어야 하는데, 일단은 주머니 패턴에 저희가 내부 선분을 그려서 분량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쉽게 그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는 이 기울기만큼,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기울기만큼 일정한 간격 떨어진 내부 선분을 그려볼 거예요. 자, 먼저 에딧 패턴 툴로 저희가 기준으로 사용할 외곽선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옵셋에서 인터널 라인 클릭해 주시고 한 0.7인치만큼 띄워볼게요. 자, 0.7인치만큼 띄우고 OK 누르게 되면은 선이 생기게 되죠. 자, 여기서는 똑같아요. 자, 이제 저희가 이 크기만큼 패턴을 떠내서 이 포켓 패턴 안쪽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방금 만든 내부 선분, 자, 이 부분과 똑같은 크기의 패턴을 만들어 볼 건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트레이스 툴로 해당 부분이 모두 포함이 되게 선분들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트레이스에서 패턴을 하게 되면은 같은 크기의 패턴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똑같아요. 자, 봉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봉제해 주시는데, 이때도 이제 재봉선이 겹치는 부분은 턴드로 바꿔 주시고요. 아마 이때 연결하시다 보면은 내부 선분에 연결되는 재봉선을 소잉하게 되면은 아마 저절로 턴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다 되셨으면은 나머지 반대쪽은 그냥 시메트릭 패턴으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자, 이번에는 배치를 할 건데, 이때는 저희가 이제 슈퍼임포즈 기능을 쓸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머니 패턴 안쪽에 붙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때는 슈퍼임포즈 언더로 배치를 해주시면 좀 더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저처럼 배치를 했는데, 자, 이 패턴이 또 스물스물 기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친구를 한 번 더 클릭을 하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언더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퍼 디테일까지 포켓 디테일까지 표현해 봤고요. 자, 한 가지 더 디테일 표현해 볼게요. 자, 후드 끝 보면은 지금 되게 플랫하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후드 패턴 밑에 패턴을 하나 더 떼서 예를 들어서 뭐 의상의 턴백 효과 같은 부분을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뭐 후드에 국한돼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기본 티셔츠 밑단 턴백 표현할 때도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대신에 얘는 이제 실제 의상에서 봉제 방법과는 조금 다르게 3D상에서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비주얼적으로 턴백 효과를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실 수가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후드 패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확대를 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후드 패턴 끝에 이렇게 베이스라인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는 이 가장자리에 있는 이 베이스라인을 트레이스해서 내부 선분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양만큼 패턴을 하나 더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후드 패턴 끝에 안쪽으로 달아줄 예정입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죠? 자, 트레이스 툴로 자,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외곽선을
자, 먼저 이렇게 베이스 라인을 저희가 트레이스해서 내부 도형으로 바꿀 거예요. 자, 이렇게 내부 도형으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닫힌 도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 포켓 패턴 만들어서 떠내듯이 똑같이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트레이스에서 패턴 하게 되면은 이제 끝에 턴백 효과 같은 걸 줄 수 있게 패턴을 하나 더 만들게 돼요. 그 다음에 자, 이 친구를 후드 패턴 끝에다가 봉제를 해주고 이때도 꼭 턴도 해줘야겠죠. 자, 턴도 해주시고 제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아주고 자, 달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허공에 그냥 떠있죠. 자, 그래서 배치를 할 때 슈퍼임포스 언더를 사용을 해서 배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안쪽에 패턴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하면은 이렇게 끝에 표현이 되게 되죠. 그래서 작업하실 때 이런 디테일을 최대한 표현해 주시면 좀 더 의상을 완성도 있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 같이 트레이스 툴 선택을 해 주시고 자, 후드 패턴 끝에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베이스 라인을 Shift 키를 사용을 해서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때 베이스 라인이 끊어져 있어서 자칫 실수하시면은 막 이렇게 중간 뛰어넘고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 주의해 주셔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스 다 되셨으면은 자, 이렇게 저희가 패턴으로 떠낼 분량이 모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트레이스 툴로 선분들을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선택을 하시고 선택된 선분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트레이스에서 패턴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패턴이 붙여 넣기가 됩니다. 자, 다 되셨으면은 봉제를 해볼게요. 자, 저는 프리소잉 툴로 일단은 외곽선끼리 봉제해보고 자, 이때도 재봉선이 겹치는 부분이니까 턴드 바꿔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재봉선 겹치는 부분 모두 턴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쪽 다 되셨으면은 이제 반대쪽은 저희가 시메트릭 패턴으로 복사를 하게 되면은 재봉선은 저절로 설정이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다 만들어진 패턴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자, 슈퍼임포즈 기능 중에 언더 사용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배치가 되겠죠. 그리고 시뮬레이션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작업을 할지 알려드리면 자,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보셨듯이 이제 슬리브에는 다른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슬리브에는 다른 컬러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볼 거냐면 자, 같은 물성을 사용을 하되 텍스처 이미지만 다르게 넣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러면 오브젝트 브라우저 창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패브릭 리스트가 있죠. 그리고 저희가 추가했던 텍스처가 들어가 있는 패브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 물성과 똑같은 물성을 하나 더 복사를 해볼 거예요. 방법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오브젝트 브라우저 창에서 복사하고 싶은 패브릭 파일 선택해 주시고 위에 보시면은 카피 보이시죠? 자, 카피하게 되면은 이 텍스처 물성이 똑같은 패브릭이 하나 더 복사가 되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저희는 이 복사된 패브릭을 수정을 해볼게요. 자, 이때 아래쪽에 보시면은 머테리얼 폴더에 텍스처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텍스처 오른쪽에 보면은 휴지통 아이콘 보이실 거예요. 자,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텍스처는 날라갔지만 물성은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컬러만 바꿔줄게요. 자, 컬러 바꾸는 방법 아마 아실 거예요. 자, 하얀색 컬러 탭 더블 클릭 해주시면 열리게 되고요. 자, 저희는 이 중에서 자, 스트라이프 무늬 중에서 이거 붉은색, 이 빨간색 이 친구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이드롭 기능 아시죠? 자, 이 친구를 클릭을 하고 빨간색 위에서 클릭 그리고 OK 눌러주시면 물성은 똑같지만은 이제 텍스처는 다른 패브릭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슬리브에만 넣어줄 거예요. 자, 트랜스폼 패턴 툴로 슬리브 패턴 2개 Shift 키를 사용해서 선택해 주시고
자, 이 선택한 패턴에만 특정 패브릭을 넣고 싶으시면은, 자, 넣고 싶은 패브릭에서 맨 오른쪽에 Assign to Selected Pattern 들어가면, 클릭하면 이렇게 팔 부분에만 다른 컬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지퍼 테이프과 슬라이더의 컬러만 바꿔볼게요.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바꾸고 싶은 지퍼 테이프 아바타 창에서 셀렉트 무브 툴로 선택한 다음에 프로퍼티 에디터 창에서 머테리얼의 컬러 똑같이 바꿔줄게요. 자, 이때도 스트라이프 무늬 중에서 자, 이걸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색과 같은 색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와 플러도 똑같이 컬러 바꿔줄게요. 우리 색깔 바뀌시나요? 네, 한 방에 하시기에는 네, Shift로 일단은 다중 선택이 안 돼요. 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 지퍼 패턴에만 두께를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디테일을 좀 더 표현하고 싶다 하실 때 제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기능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선택한 특정 패턴에만 두께를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으로 먼저 보여드리고 같이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의상에 일단 기본적으로 두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같은 두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특정 디테일에만 두께를 더 추가하고 싶은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작업할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패턴 창에서 두께를 넣고 싶은 패턴을 트랜스폼 패턴 툴을 사용을 해서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하면은 자, 프로퍼티 에디터 창에 패턴에 대한 속성이 나타나게 되죠. 자, 여기서 자, 시뮬레이션 프로퍼티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맨 아래 보시면은 Add Thickness Render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자, 얘가 기본적으로 0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수치를 바꾸면 어떻게 바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제가 2mm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자, 이 특정 패턴에만 이렇게 두께가 더 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 원리를,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닙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건 그냥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패브릭을 선택을 하면은 맨 아래쪽에 띵니스가 보이시죠? 자, 이 띵니스가 저희가 이제 물성 측정을 할 때 두께를 재게 되는데 그 두께가 여기 띵니스에 반영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패브릭의 두께는 이렇게 띵니스로 반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렌더링 두께를 2mm를 더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띵니스 0.5 플러스 2mm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정 패턴은 그럼 최종 두께는 2.5mm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두께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자인 변형까지 해봤고 여기서 이제 완성도 높이기를 해서 시뮬레이션까지 해주시면은 의상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